근데 저는 압축해서 공통점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7월 25일까지 신고를 안 하고 7월 26일까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루 차이라도 25일까지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이, 나는 그 정도 세금을 안 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도 가산세 많이 물어요. 저도 몇 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요, 굉장히 나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법 좀 다니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신고 일정은요, 부가세 2기 예정 신고 하나만 남아있어요. 물론 다른 소소한 것들도 있는데 대대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가세 이적 얘기부터 내년에 이제 25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그리고 25년에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주제를 가산세로 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는 가산세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가산세는요,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분들은요, 아마 손에 꼽힐 거예요. 세무사 모든 포함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는 김에 가산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모르는 가산세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산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산세를 이용을 안 하시고 그냥 단순 원칙적으로만 가시는 부분들도 있으셔서 약간 팁도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가산세는 절대 이 촬영분에 못 끝나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세법의 근간이 되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와, 그리고 다음부터 시리즈로 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순서대로 가산세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제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국세기본법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 국세기본법은 뭐냐면요, 이 모든 세법의 기본,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법이라는 나무에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은요, 원칙에는 모든 세법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에서는 A는 B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A는 B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A는 B다라는 법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각 세법이 국세기본법을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가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도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 파생이 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기타 등등의 가산세를 알고 중복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가산세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 상에서도 타 세법에 관한 가산세가 조금 둥글둥글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설명한다는 거는 설명드리면 저도 곤욕이고 듣는 사람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을 시리즈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큰 틀이 되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고요, 두 번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산세 감면. 딱 이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이 무신고 가산세는요, 법령을 봐도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세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압축해서 공통점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무신고 가산세는요, 말 그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7월 25일까지 신고를 안 하고 7월 26일까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루 차이라도 25일까지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가 엔드 요건이어야 돼요. 하나는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한 거, 두 번째 진짜 신고 안 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무신고 가산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요, 우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요,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기납부, 미리 납부한 세금까지 차감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납부할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제 감면까지 빠진 금액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기납부가 만약에 마이너스 5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50을 했죠. 그럼 얼마예요? 0원이죠. 그럼 가산세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네,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무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금액이 앞서 설명드린 원칙보다 금액이 크면 지금 설명드리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로 한한 가산세인데요. 얘는 수익금액, 총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 가산세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요, 수익금액, 총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분의 7을 곱한 금액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하자면 큰 금액입니다. 원칙과 예외 중에. 근데 원칙은 뭐냐?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40% 또는 20%. 그리고 지금 예외는 수익금액, 총 매출액 기준으로 만분의 14 또는 만분의 7입니다. 네, 이 중에 큰 금액을 우리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금액, 총 매출액 기준으로 되는 것들은 전부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중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닌 자들은 이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 기타 외에도 다른 무신고 세액이 있어요. 부가세법상 영세율이라든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 큰 틀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은 숙지를 해주십시오. 부정행위 가산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도요. 얘가 20%는 정말 적은 값이 아니에요. 내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가산세가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건요, 아주 조금 나오는 값일 경우예요. 근데 가산세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의 금액의 가치가 어떠세요? 엄청 크지 않으세요? 그러니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오면 200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1억이 나오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에이, 나는 그 정도 세금을 안 내.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엉터리로라도. 아시겠죠? 이번에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 중 두 번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법령이 무지 깁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지금 얘기한 가산세의 차이는, 앞서 말한 거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한 거고요. 지금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잘못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원래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해서 적게 납부를 했거나 내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를 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다 절대값보다 적게 신고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그 이득을 본 것만큼 해서 과소신고를 한 거니까 가산세를 물어라가 이 간단한 신고의 포인트입니다. 초과환급 가산세는요, 그냥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에 합쳐졌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랑 그리고 일반 과소. 네, 부정행위 과소는요, 무신고랑 똑같습니다. 내가 과소신고한 금액입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의 40%예요. 그리고 일반은 과소신고한 거에 10%입니다. 네, 무신고의 2분의 1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과소신고한 금액은요, 신고해야 할 세액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원래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내가 잘못 신고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신고해야 할 세액은 50만 원이야. 근데 내가 3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 그럼 가산세 대상은 얼마다?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다? 그러면은 20만 원의 10%인 2만 원이 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원칙이고요.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그 과소신고한 매출액의 만분의 14고요.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는요, 없습니다. 수익금액 기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행위는 큰 값이에요. 원칙 또는 예외. 하지만 일반 과소신고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덜 신고한 금액의 10%. 요것만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엉터리라도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도 가산세 많이 물어요. 저도 몇 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과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요, 굉장히 나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안전장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하지 마라. 나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해도 무신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엉터리라도 넣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엉터리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난 영원으로 신고를 했어. 근데 무신고일 때와 과소신고일 때의 그 세액값이 똑같겠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신고야, 하나는 과소신고야. 과소신고로 영원으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세액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은 50인데요. 무신고는 20%로 적용해요. 근데 일반은 얼마다? 10%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를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10%라는 나의 안전장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0%가 얼마나 크냐면요, 뭐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 뭐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할 때 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야 하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 혼택세 신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엉터리라도 그냥 신고하시라고. 만약에 그거 비과세 아니면 나중에 20% 가산세인데 양도세 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신고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끼고 하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자체 신고하는 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꼭 제 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신고불성실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납부불성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일반 가소처럼 납부지연이 있고요, 초과 환급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납부지연이 있어요. 얘도 말 그대로 보통 내가 덜 낸 금액 그리고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됐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플러스 그만큼 너는 세금을 늦게 냈으니까 이자만큼 내라는 납부불성실까지 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때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둘이는요, 과표가 거의 대부분 가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아무튼 가산세 기준이 되는 세액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무신고를 적용한다 치면은 50만 원에 납부불성실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얘는요, 다들 첫 번째만 알고 계셔서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얘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입니다. 가산세 1 플러스 2예요. 이 1은 뭐냐면 법정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 또는 초과환급 받은 금액에서 미납 기간 일수를 곱합니다. 1년이면 365 또는 366일이에요. 거기에서 법정 이자율을 곱하는데요. 지금 법정 이자율은요, 10,000분의 2.2입니다. 그러니까 일수 1일의 이자가 10,000분의 2.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 더한다 그랬죠? 1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2는 모르시는데, 2는 뭐냐면요, 얘가 만약에 내가 신고 납부를 하는 세액이 아니고요,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정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걔는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2분의 1 뚝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 고지서 날리는 거거든요. 얘는요, 플러스로 미납된 세액의 3%를 또 가산해서 내야 됩니다. 얘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지되는 건요, 웬만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십시오. 3% 진짜 억울하잖아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은, 신고 납부는 말씀드린 1번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고지는요, 1번에다가 플러스 2, 3%까지 적용하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원천징수에 관한 거, 그리고 뭐 몇 가지 가산세가 더 있지만 그거는 각각 세목에 따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참고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또 이제 제출 불성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제출해라, 뭐 등록해라, 개설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세금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의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가 있어요. 걔들도 각각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세목마다 설명을 그 가산세 시리즈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감면입니다. 이 가산세 감면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산세 감면은요,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가산세가 제외되는 상황도 있고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 필요 없이 가산세의 기간별 감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산세 기간별은요, 기간별 감면은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했어요. 이런 사람과 내가 그거를 1년 뒤에 알아서 1년 안에 신고를 했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은 가산세를 적용받으면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좀 되게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좀 차등을 주자 해서 감면을 기간별로 정해진 겁니다. 먼저 수정신고에 대한 겁니다. 네, 여러분, 수정신고는요, 말 그대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거예요. 그랬는데 잘못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신고돼서 더 납부해야 될 세금만큼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선 자막에도 자막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정 신고 기한부터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얼마 감면 요런 내용들이고요. 그게 최장 1개월부터 2년까지 있어요. 근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요, 여러분 일반 과소신고의 90%를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한 달 안에 수정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가산세를 말 그대로 1%만 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 정말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산세 감면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정부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기간도 늘리고 감면도 점차 조금씩 늘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되게 잘한 제도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건 수정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얘는 좀 짜요. 무신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싫어해요. 예. 잘못 신고해도 신고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는 순간 조사관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얘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안 했지만 뒤늦게라도 신고를 했다. 그래서 얘는 수정 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란 용어를 쓰고요. 이 기한 후 신고는 수정 신고보다는 조금 감면율이 적습니다. 네, 얘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밖에 적용을 안 해줘요. 그리고 참고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요,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그래도 얘도 작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50%를 감면해준다면 20%에서 10%만 매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잘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보다는 작을지 몰라도 그래도 절대값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얘도 혜택이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게 5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제출 의무, 뭐 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 감면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국세기본법에서 설명드리는 가산세, 그 중에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리고 가산세 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가산세 감면은요, 신고불성실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납부불성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감면은 없어요. 이거 꼭 유념해 주십시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모르는 부분 채우는 걸로 해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다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세목별로 가산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